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경제 어제와 오늘, 내일까지 만나보겠습니다. 한밤의 미주라 10월 9일 수요일이고요. 오늘 한글날에서 뵙겠습니다. 저는 오진석입니다. 네, 저는 이채린입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휴장을 했고 많은 분들께서 이제 여행을 가시거나 이제 집에서 가족분들과 함께 하셨을 텐데 네. 이채린 캐스터 오늘 낮에 가족분들과 함께 했습니까? 같이 점심을 먹었지만 저는 네. 방에 들어가서 자료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휴일이지만 오늘도 미국 증시는 열리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보시면은 저희 배경이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화창한 날씨로 바뀌었는데요. 오늘장 이 뒤에 있는 그림처럼 화창하게 끝날 때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저희가 미국 증시의 전일장과 개장 상황, 마켓 그리고 매크로까지 실시간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부에서는요. 어제장 뉴스 한번 랩업 해보고요. 프리마켓 상황 그리고 주요 지표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9일 방송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저희가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어제장이 굉장히 그나마 좀 호조세로 나왔던 얘기가 좀 있었기 때문에 IT주 중심으로 오늘 뉴스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그 사이에 굉장히 대형 항공주죠. 보잉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미주라 키워드 보잉으로 먼저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키워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테슬라, 내일 이제 로보택시, 미국 시간으로는 로보택시 행사가 테슬라에서 열리게 되고요. TSMC의 실적이 오늘 잠정 실적이 나왔거든요. 예상대로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엔비디아도 그리고 반도체 섹터도 함께 오르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보면서 풀이장을 맞이해 보도록 하고요. 애플 그리고 비트코인 이야기를 한번 특별하게 이야기를 좀 준비해 봤는데 이거는 HBO라는 다큐멘터리 채널에서 이 비트코인의 창시자가 누구인지 정체를 밝히는 이런 내용을 어제 미국 시간 기준으로 공개를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오늘 그 얘기를 잠깐 해보고요. 그리고 세븐일레븐 자주 가시죠? 네, 집 주변에도 많고 여기 주변에도 많아요.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매장이 있는 세븐일레븐에 대한 이야기 준비했고요. 리튬 이야기 준비했고 또 이란과 이스라엘의 어떤 전쟁 위기 이야기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경제지표 발표 일정, 오늘자 일정 중에 눈에 띄는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마지막 줄에 있는 노란색 제가 칠해봤는데요. 네. FOMC 의사록, 9월 FOMC 의사록 어떤 의견이 나왔고 어떤 의원이 50bp 인하에 찬성을 했고 또 반대를 했는지 어떤 의견 교환이 있었는지 오늘 의사록을 통해서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이 의사록이 나오기 전까지 현재 약간 지금 긴장한 상태다. 굉장히 텐션이 올라 있는 상태로 프리장 마켓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내일도 CPI 나오고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주간 나오는 발표치 또 나오게 됩니다. 지난주에 22만 5천 건 나왔던 신규 실업수당 얼마나 좀 변화가 됐을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금요일에는 PPI가 나오죠. 목요일은 CPI. 금요일은 PPI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번 주는 물가의 한 주다. 이야기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실적 발표에 들어갔습니다. 펩시코와 에콜레이드가 어제 실적 발표를 진행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해석을 함에 따라서 올라가는 시간대와 내려가는 시간대가 분명히 있었는데 자, 내일은 델타 항공, 도미노 피자가 실적 발표에 나서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는 식음료 업종까지 좀 실적도 지켜봐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왔고요. 금요일에는 금융주 전체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은행과 IB들이 실적 발표에 나서게 됩니다. 자, 주요 행사 일정 한번 다시 보면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엔비디아 AI 서밋이 있죠. 어젯밤에 저희가 속보로 또 전해드렸었는데 이제는 엔비디아가 하드웨어 말고 뭘 한다? 소프트웨어. 네, 소프트웨어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던 그런 AI 서밋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AMD도 테슬라와 함께 같은 날 행사를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AMD에서는 차세대 라인업을 좀 공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좀 프랙티컬하게 실증적으로 좀 기대되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위 로봇이라는 지금 주제를 갖고 있는 테슬라의 로보택시 행사 시장에서 굉장히 오락가락하는 의견들이 나오잖아요. 네. 오늘 그 얘기 오늘 저희가 준비해봤는데 정말로 자율주행되는 택시를 공개를 해서 어디까지 이야기를 꺼낼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이번 주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자, 전일장 리캡 상황인데 일단은 3대 지수 모두 오른 채 어제장은 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프리마켓을 한번 같이 보시면요. 현재 다우존스 그리고 S&P, 나스닥 전부 0.07에서 0.1% 정도 하락한 채 본장을 개장을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섹터별로 먼저 한번 프리마켓 상황 본 다음에 어제 어떻게 됐는지 리캡을 이채린 캐스터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리마켓 상황 섹터별로 한번 먼저 진행 상황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보시면요. 일단은 다우존스 지금 현재 0.06% 굉장히 약보합으로 움직이고 있고 어제 장마감보다는 좀 빠진 채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죽인 그런 느낌이 좀 드는 지금 프리마켓 상황이고요. 나스닥 100입니다. 0.14% 지금 빠진 채 움직이는 모습. S&P 500도 0.05% 프리마켓에서 빠진 채 움직이고 있는데요. 섹터별로 봤을 때도 지금 전체적으로는 어제의 프리마켓과 본장 초반 초록색으로 빛났던 느낌은 지금은 조금 없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좀 긴장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엔비디아가 하지만 이제 훈풍을 좀 받을 수 있는 뉴스가 오늘도 나왔습니다. TSMC 대만의 칩 메이커죠. 엔비디아의 블랙웰 차세대 칩셋을 지금 생산할 예정이고 생산하고 있는 TSMC의 3분기 그리고 9월 실적이 잠정치로 나왔는데 상당히 많이 뛰어오른 실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엔비디아와 엮어서 엔비디아가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AMD 행사 이제 열리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그 기대감 속에서 1% 이상 지금 박차가 오르는 모습. 자, 브로드컴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리고 마이크론, 인텔 전부 빠지고 있는 상황에 지금 프리마켓이기 때문에 약 지금 22분 정도 남은 본장 개장 어떻게 변동이 좀 있을지 좀 기다려 봄직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눈에 띄게 하나 오르는 주가가 있는데 홈디포가 지금 1.4%가량 프리마켓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홈디포 관련해서는 오늘 IB에서 지금 등급 관련된 보고서가 하나 나왔거든요. 그 이야기에 힘들어 지금 순풍을 타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에너지 섹터가 오늘 어제와 마찬가지로 좀 빠지는 모습이군요. 에너지 섹터 현재 서부 텍사스 원유 어제보다 0.5% 빠진 배럴당 73달러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거의 지금 77달러까지 올랐던 것이 서부 텍사스 원유인데 중동에서 지금 한 이틀째 이렇다 할 얘기가 없잖아요. 네. 저희가 뭐 소식을 소모 국지전 이야기는 전해드리고 있지만 지금 커진 그런 전쟁 발발 위기까지는 가지는 않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중동에서의 전쟁 가능성 지금 시장에서는 바로바로 국제 원유 유가에다가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5일자로 봤을 때도 상당히 높이 올랐던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또 어떤 액션이 취해지느냐에 따라서 갑자기 오를 수 있는 근거도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잠시 뒤에 굉장히 뛰어오를 수 있다라는 전문가의 코멘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년물 국채 금리도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중동에서의 분위기 그리고 전체적으로 FOMC 의사록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서 이 11월 FOMC에서 어떤 액션이 나올지도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채 시장에서는 지금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요. 거의 지금 멈춰 있죠. 지금 플러스 0.002니까 거의 안 움직였죠. 거의 안 움직인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 4%, 4.037에서 움직이고 있는 10년물 국채 금리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쯤 되면은 장 초반에 상당히 지금 좀 긴장세에서 시작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잠시 뒤에 전문가를 연결해서 오늘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어떤 종목을 좀 지켜보면 좋을지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시가총액 순위 자체에는 변동은 없고요. 어제자 마감과 함께 엔비디아가 지금 애플 시가총액 1위인 애플의 턱 밑까지 지금 쫓아온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3.259 트릴리언 달러가 마켓캡인데 애플에 비해서 별로 지금 격차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애플이 그렇게 주가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네. 조금 이거를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 머지않아서 엔비디아가 1등을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는데 지금 최근에 시가총액 상위의 순서들이 이거를
변동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좀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를 한번 연결해 볼까요? 준비가 됐습니까? 네, 그러면은 US 스탁의 김준형 연구원과 함께 오늘장, 어제장 그리고 오늘 어떤 이야기가 또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준형 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는 이제 월요일에 긴장세를 좀 풀고요. 증시가 엔비디아의 훈풍과 더불어서 어찌됐든 간에 플러스로 마감을 한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어제장 좀 긴장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원래 월요일에 좀 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화요일에 어떤 모습을 보일지 좀 주의 깊게 봤는데요. 다행히 이제 엔비디아를 비롯한 이런 빅테크들이 굉장히 높은 주가 상승률을 보이면서 시장을 이끌었던 하루였습니다. 네, 예. 그 중에서도 이제 엔비디아의 모습이 좀 특별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신이 가장 먼저 GB200을 받은 다음에 그거를 현재 이제 애저 클라우드의 시스템을 가동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엔비디아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며 현재 오히려 마이크로소프트보다도 높은 순위인 전 세계 시가총액 2위에 랭크되었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가 마이크로소프트인데 3위인 마이크로소프트가 2위인 엔비디아의 칩셋을 탑재한 이제 클라우드 서버를 돌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홍보한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재미있는 포인트다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오늘장에서는 좀 지켜볼 만한 뉴스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구글 얘기도 좀 나오긴 하는데 일단은 우리 김준효 연구원께서는 굉장히 좀 강세장 위주의 전망을 좀 보여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측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아, 네. 오늘도 조금 더 이제 향후 주식시장이 더 좋아질 수 있는 이런 통계적인 부분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보시면 이건 이제 카슨에서 준비했던 지난 여태까지 있었던 이런 불장, 즉 강세장에 대해서 정리한 통계인데요. 강세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단순히 올랐다고 해서 강세장이 아니라 저점에서 20% 이상 상승하면 그때부터는 강세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카슨의 이 자료에 따랐을 때 과거 강세장은 평균적으로 한 5년간 180.7%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데 현재 증시는 이제 2022년 9월 30일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때부터 이제 강세장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는 2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역사상 강세장 중에서는 두 번째로 짧다. 그래서 아직 더 갈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통계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살펴볼 통계 중에 하나는 역시 같은 그 기간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을 한 글인데요. 강세장의 끝낼 요인이 아직 없다는 점입니다. 이제 기존에 좀 강세장을 현재까지는 이제 2년째, 지금 현재는 2년간 유지하고 있는데 3년간 유지하지 못했던 다른 강세장의 경우를 살펴보면은 단지 오랫동안 올랐다거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라 이제 그 외적인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특별한 외부적인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강세장이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많았던 거는 경기 침체로 이제 세 번이 경기 침체로 인해서 강세장이 끝나게 되었고 그 외에도 연준의 강화된 통화 정책으로 한 번, 마지막으로 이제 유럽의 국가 부채 위기랑 미국의 신용 등급이 강등되면서 한 번 해서 총 12번의 강세장 중 5번만이 강세장이 되지 않았고 원인은 대부분 이런 외부적인 혹은 경기 침체라는 요인 때문이었기 때문에 아직은 그러한 요인이 보이지 않아서 강세장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이 레드베이스 리서치에 따르면 앞으로 강세장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조건을 봤을 때 첫 번째로는 이제 디플레이션이 지속돼야 되고 두 번째로는 연준이 소프트 랜딩의 성공을 이끌어야 되며 세 번째로는 기업들의 수익성이 증가해야 되는데 특히 우리 앞으로는 이제 매그니피션트 7의 수익성이 좀 살짝 둔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기업들이 메꿔야 되는데 현재까지 예측치에 따르면 이 모든 조건이 충족될 것이다. 그래서 내년에도 여전히 좀 강세장이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현재 강세장 2년차가 아닌 3년차까지 강세장이 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네. 일단 강세장이 지속된다는 전망 안에서는 뭐 저희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뭐 장이 오른다니까 좋은 것 같긴 한데 여러 가지 지금 기업들마다의 이슈들은 하나씩 지금 떠안고 가는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수율 얘기도 얼마 전에 나왔었고 공정 변화도 있었고 지금 구글 같은 경우에는 반독점 조사가 따따블로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오늘 구글 얘기 좀 부탁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법무부에서 오늘 이제 구글의 분할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라고 하며 이제 법원에 제출했던 서류에서 자신이 어떠한 것
것부터 어떠한 것까지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 중에서 가장 높았던 제안이 바로 이제 기업 분할이었습니다. 지금 8월에 연방 법원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구글의 어떤 불법적인 독점 행위를 인정함에 따라 법무부는 이제 그 제안을 이제 제안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제안을 살펴보면 제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행동적인 제재, 그다음 하나는 이제 기업의 구조를 바꾸는 이 구조적 제재로 나뉘는데 이 행동적 제재에 대해서는 뭐 데이터에 대한 추적을 좀 금지한다든지 아니면 데이터 사용에 대한 금지 아니면 그 외에도 다양하게 좀 경쟁업체의 데이터를 주는 등의 조금 비교적 구글 입장에서 약간의 수익성 악화는 있을 수 있지만 치명적이라고 하기까지는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있었던 가장 큰 제재안이 바로 이 사업부 분할, 뭐 안드로이드나 크롬 등을 아예 별도의 법인으로 분할시키는 안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글은 굉장히 좀 강경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 구글은 이제 과도하게 급진적이고 이제 미국의 혁신과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이런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며 오히려 자신은 그러면은 이번에 안드로이드나 이런 서비스에 구글의 다른 검색 엔진 선택 화면을 우리가 의무화를 할 테니까 이걸로 한번 서로 이제 좀 협의를 해보자라는 형태로 오히려 제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사건은 현재까지 마무리되기보다는 조금 더 해결되기에는 좀 뒤로 미뤄질 예정입니다. 최종적으로 25년 8월에 이제 마지막 판결이 있는데 이때 어떠한 제안을 좀 선택할지는 이제 법원의 선택에 맡겨져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어느 정도 불편할 수 있는 혹은 좀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번에 9월에 또 다른 판결이 있었는데 그 판결에서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 외에 다른 대안 제공을 강제하는 명령을 했고 앞으로도 이렇게 조금 더 이런 빅테크에 대한 강경한 법원의 판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려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우려점에 대해서 이제 제프리스는 좀 새로운 자신의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제프리스가 이제 글렌 마니신이라는 이런 변호사와 인터뷰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지난 단독점 소송, 회사를 정말 분할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항소해서 끌어올렸던 변호사고 또 AT&T 같은 경우는 실제로 좀 분할이 되었었죠. 이 사건을 맡아서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가장 단독점과 관련해서는 큰 일을 좀 했던 변호사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변호사는 결국에 이번 사건은 앞으로도 오래 걸릴 것이고 결과적으로 알파벳이 강제로 해체되거나 좀 막대한 벌금을 물게 될 가능성은 미미하다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이번 사건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알파벳에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발언을 하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엔비디아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시가총액이 순위가 바뀌었다. 좀 있으면은 엔비디아가 1위로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람이 이제 자료 찾는 거나 뉴스 보는 건 비슷한 것 같아요. 시총 2위를 달성한 엔비디아 이야기 한번 전해주시죠. 네, 아까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조금 더 짧게만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이제 엔비디아가 원래 기존에 6월 18일에 세계 시총 1위를 달성한 후에 좀 하락했다가 다시 한번 이제 전저점 기준 34%를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세계 이제 2위 시총 랭크 2위에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2위에 좀 갈 수 있었던 원인은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의 서로 좀 상반된 소식 때문이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조차도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고, 폭스콘의 블랙아이 칩 수요로 인해서 신규 공장을 증설하겠다. 그리고 SMCI도 GPU 서버 10만 개를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등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소식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TSMC도 9월에 매출을 발표했을 때 전년 대비 39.6%를 상승하면서 이제 역대 최대 매출을 발표를 했고 이런 점들이 점점 더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었고 반대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오펜하이머가 이제 현재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많이 투자한 이 오픈AI에 대한 주가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오픈AI가 너무나도 많은 계속해서 적자의 늪에 빠져 있기 때문에 라는 이유로 오히려 투자 등급을 하향시켜버리면서 좀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에 압박을 주었고 이것이 서로의 향방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AI에 투자한 돈만 해도 100억 달러가 현재 넘기 때문에 이 오픈AI가 빨리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면 부진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좀 오픈AI 쪽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정말로 좋아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뭔가 그 애증의 상대인 테슬라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테슬라가 미국 시간으로는 내일이지만 어찌됐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금요일 오전 우리 시간에 행사를 열게 됩니다. 관전 포인트 미리 한번 좀 짚어볼까요?
네, 이제 로보택시 이번에 이제 이름을 위 로봇이라고 지었던 이 로보택시 행사에 한번 행사 전에 살펴볼 좀 키포인트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사이버 캣으로 어떻게 보면 이번 행사의 메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자율주행 차량에 대해서 공개를 하는 건데요. 현재 사진 같은 경우는 프로토타입으로 아직까지 명확하게 모양이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 차량 공개 시 굉장히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이 자율주행 차량으로 전체 4인승 그리고 페달과 이런 핸들, 스티어링 휠이 있는지 여부가 이번 차량을 볼 때 정말로 이 차가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차량인지를 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시장은 과연 차에 이 스티어링 휠과 페달이 있을 것인가를 중요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발표 장소인데요. 이번 발표 장소가 워너브로스 스튜디오로 자율주행 시연을 위한 어떤 통제된 장소로서 선정했습니다. 그만큼 얼마나 이 FSD가 신뢰성과 안정성이 있는지, 얼마나 이 자율주행 기능이 잘 작동될지를 보여줄 수 있는가가 이번 발표의 어떤 두 번째 포인트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즉 옵티머스에 대한 업데이트 소식인데요. 이번 행사 이름이 위 로봇인데 이는 이제 아이작의 소설인 아이로봇을 좀 차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의 특성상 이런 차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옵티머스에 대한 어떤 새로운 업데이트 소식이 있지 않을까 하는 현재 시장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일론 머스크가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어떠한 소식을 가지고 올지 또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새로운 신차 소식입니다. 현재 이제 모델 2랑 사이버 밴에 대해서 시장은 만약에 이걸 공개하게 된다면 이거는 좀 시장에 큰 서프라이즈가 될 수 있다. 예상치 못한 큰 어떤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모델 2 같은 경우는 이제 25,000달러 굉장히 저렴한 모델입니다. 다만 이 25,000달러라는 저렴한 모델이 시장에서 기대를 받고 있는 이유는 테슬라는 단순히 차량을 파는 판매 회사가 아니라 이런 FSD라는 자율주행 시스템도 같이 파는 회사고 또한 이런 전반적인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에서 큰 역할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저렴한 자동차를 할지라도 그것을 많이 팔아서 시장에 보급시켜가지고 그 외 전반적인 생태계를 영향을 미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모델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사이버 밴으로 이제 대중교통의 보완책이라고 현재 기대를 받고 있는데 이 모델도 과연 실제로 공개를 하게 될지가 주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포인트로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결국 이 로보택시를 운영하는 플랫폼이 필요한데 과연 이를 이제 우버와 같은 협업을 통해서 운영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진행할지도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 결국에 어떻게 이 차량 소유자가 차량을 사용하지 않을 때 이런 로보택시를 잘 운영하게 할 수 있는지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잘 구현해내는지를 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내일은 이제 CPI 발표가 있는 날인데 네, 전년 대비 예상치가 2.3%, 전월 대비 예상치가 0.2%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내일 같이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와 그리고 뭐 AMD 행사도 대기가 돼 있고요. CPI대가 금요일에는 PPI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번 주엔 상당히 볼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주영 연구원님은 테슬라의 로보택시 행사 성공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번 로보택시 행사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항상 좀 테슬라가 이런 대규모 행사 이후에 좀 주가가 살짝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행사는 긍정적이지만 마냥 긍정적이게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뭐 기대는 되지만 기대가 충족되지 못하면 주가에는 좀 악영향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방향의 예측이신 것 같습니다. 자, US스탁의 김준형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이 네. 엄청난 것 같습니다. 테슬라 로보택시가 뭐 어떤 식으로 나오든 간에 앞에서 이제 부정적으로 봤던 사람과 네. 긍정적으로 봤던 사람들의 의견을 모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될 것이다. 앞서서 이제 리서치를 통해서도 그런 평가들이 나왔는데 이제 이찬희 캐스터는 뭐 테슬라를 뭐 갖고 계시지는 않지만 네. 이런 로보택시 행사 얘기를 계속 들으면 성공 가능성 얼마 정도로 보세요? 성공 가능성 저는 안전하게 50%로 50%로 보겠습니다. 봅니까? 알겠습니다. 네, 저는 49.9% 조금 더 안전하게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25분
10초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본장 개장까지 한 4분 정도 조금 넘게 남았는데요. 그 짧은 시간 동안 S&P와 다우존스 그리고 나스닥 지수 선물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면에 보이시는 게 지금 선물 시장 프리마켓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인 분위기에서 0.1% S&P, 자 다우존스는 0.0%네요. 체인지가 되지 않아요. 네. 자 나스닥 100지수 0.07% 빠진 채 거래가 되고 있는 만큼 오늘 저녁에 FOMC 의사록의 앞으로의 정책 향방이 결정되기 때문에 상당히 긴장된 모습의 시장 장 개장 직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섹터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요, 제가 한번 리프레시를 해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 AMD 그리고 여기 있는 홈디포 정도가 초록색으로 짙게 물들어 있는 반면에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에너지 섹터와 테슬라도 지금 0.3% 빠지고 있거든요. 조금 긴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구글 악재 소식 나왔죠. 네. 자 애플에 대해서도 좀 혼돈적인, 혼조적인 그런 평가들이 최근에 많이 나온 상태에서 오늘 장시작 보수적으로 시작을 한 모습입니다. 뚜렷하게 지금 빠지는 지금 종목은 몇 개 보이지 않고 있는데 어떤 요인이 있는지는 잠시 후에 함께 확인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장 시작하기 전에 오늘 저희 방송 직전부터 어떤 애널리스트의 레이팅이 나왔었는지 함께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CNBC에서 오늘 애널리스팅 집계된 것들 좀 모아본 것을 소개해드리면요. CT에서는 FedEx와 UPS에 대해서 매수 의견 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투자자들이 화물 운송 조건이 엄격해졌는데 엄청난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활용되는 이 기회를 통해서 회복되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라면서 화물 운송업체 FedEx와 UPS에 대해서 지금 매수 의견을 냈고요. 제프리스가 사우스웨스트 항공에 대해서도 언더퍼폼에서 홀드로 지금 매수 의견을 변경을 했군요. 이것을 반영을 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도이체방크가 넷플릭스, 저희가 넷플릭스 이야기 이틀 연속으로 했었잖아요. 네. 넷플릭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기대를 좀 했었는데 홀드로 다시 한번 재확인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도이체방크의 넷플릭스에 대한 이야기는요. 앞으로 몇 년 동안 매출이라든지 수익이라든지 상당히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목표 주가 자체는 올렸습니다. 590달러에서 650달러로 지금 상향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오늘 넷플릭스 투자에 참고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겐하임 리서치에서는 크록스 많이들 신으시잖아요. 대중적인 신발이 네, 됐죠. 너무너무 편한 신발인데 자 매수 의견 냈습니다. 이것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TD 코엔에서는 메트라이프 보험사죠. 매수 의견 냈습니다. 최근에 이제 남동부 그러니까 마이애미라든지 플로리다에 지금 연속해서 오고 있는 허리케인이 지금 보험 업계에서는 상당히 화두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메트라이프 관련해서는 보험 컴퍼니에 굉장히 잘 포지션이 위치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글로벌 오퍼레이션이 굉장히 잘 나고 있어서 수익이 나고 있다는 측면에 메트라이프에 대한 매수 의견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TD 코엔이었고요. 모간 스탠리에서 오늘 기트랩에 대해서 지금 오버웨이트 비중 확대를 내면서 굉장히 많이 뛰어오르는 프리마켓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기트랩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는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바클레이스 쉬프트 포 페이먼트, 자 간편 결제 업체죠. 여기도 비중 확대를 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랙스톤, 자 금융사인데요. 파이퍼 샌들러에서 다운그레이드 의견을 냈습니다. 오버웨이트에서 뉴트럴로 많이 내린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애플 얘기도 나오는군요. 네. 파이퍼 샌들러가 요새 굉장히 많은 리포트를 내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자 중립 의견 애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파이퍼 샌들러가 의견을 냈었는데 자 조사를 해봤더니 티네이저들 10대들이 아이폰 업그레이드에 대한 기대가 자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다. 이 얘기가 파이퍼 샌들러에서 나왔기 때문에 10대가 교체하지 않는 아이폰은 사실 좀 매출이 줄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측면이 있었던 오늘 보고서입니다. 자 이제 본장 개장 들어갔습니다. 자 오늘 10월 9일 우리 시간으로는 한글날
네. 수요일인데 오늘 본장 개장한 모습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지금 시간부터 새벽 2시까지 저희 한밤의 미주라와 함께 오늘 10월 9일 증시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올무지개님, 날목토님, 상당히 많은 분들, 입맛 변태님까지 이렇게 해서 항상 모이시는 분들 유튜브 채팅창에 또 이야기를 나눠주고 계신데 지금 사실은 요새는 이제 저희와 함께 계속 하시면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뭉치셔서 다른 이야기를 채팅창에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좋은 건지 굉장히 흐뭇하게 보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는데요. 자, S&P 500 섹터별로 지금 움직임이 급격하게 초반에 있는지 지금 한 40초 정도 지났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면요. 자, 프리마켓에서 보여줬던 움직임 거의 그대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0.04% 올랐고요. 애플 0.12% 빠진 모습. 자, 메타가 0.2% 빠졌습니다. 자, 여기는 좀 바뀌었기 때문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구글은 오늘의 법무부와의 이 소송 관련 그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주의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트코가 좀 빠지고 월마트가 조금 올랐습니다. 그리고 행사를 앞두고 있는 테슬라 0.5% 빠진 채 극초반의 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일라이릴리가 초반에 0.6% 정도 상승한 채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헬스케어 섹터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헬스케어 섹터 잠시 뒤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센추어와 IBM. 자, 여기도 정보 테크 기업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IT주 역시 반도체 섹터와 이 테크 섹터 안에서 같이 움직인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엑센추어, IBM, 엔비디아 여기 보시면은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포르티넷 이렇게 해서 같이 움직이는 모습 보실 수가 있는데 올라가고 내려가는 폭 자체가 지금 어제 그제 월요일보다는 훨씬 지금 적기 때문에 확실히 장세가 약간 굳어 있는 채로 장 초반 시작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채팅창에서는 저에게 굉장히 좋은 별명을 하나 지어 주셨는데 제가 차마 방송에서 읽을 수 없다는 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지금 나왔던 얘기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새벽 사이, 밤 사이에 연준의 주요 인사들의 이야기도 전해졌습니다. 그 얘기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전일장 보기 전에 그 얘기부터 살짝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지금 보면은 보스틱 총재가 지금 계속해서 발언을 이어간다. 이번 주에는 3일 연속으로 무슨 말을 꺼내고 계시거든요.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은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 어제 어떤 얘기를 꺼냈는지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블룸버그에 이런 기사가 있더군요. 이분께서 얼마 전에 50bp 인하를 할 때 노동시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가 된다면 또 한 번 50bp 인하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면서 시장에서 11월 달에 50bp 또 한 번 할 수 있다라는 이 가설을 세우게 만든 그런 분위기도 한데 어제는 이제 인플레이션 타긴 얘기를 하고요. 또 노동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내려갔고 노동시장 위험은 올랐지만 여전히 경제는 강하다. 이런 말씀을 내놨습니다. 또 이렇게 연준이 빠르게 금리를 인하하는 것을 고려할 때는 상존하는 현재 리스크를 균형 있게 다뤄야 된다. 지금 살짝 네. 보스틱 총재 성향상 말조심을 좀 하시는 느낌이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되는 그런 발언이거든요. 현재 상존하는 리스크가 무엇이냐? 그것은 고용시장의 냉각이다. 라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고용지표 데이터가 굉장히 건강하게 나왔지만 이게 단순히 한 번 튄 것인지 네. 그리고 계속해서 이 고용지표가 좋게 나올지 이거는 내일 저녁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든지 계속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낮아졌고 고용 사이드가 지금 더 중요해진 상황이다라고 어제 발언을 딱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장에서는 물가도 물가긴 한데 고용 사이드를 좀 더 봐야 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스틱 총재가 어제 말을 내놨기 때문에 일단은 CPI, PPI를 앞두고 있는 이번 주긴 한데 네. 고용 지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다음에 4주 평균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내일 저녁이죠. 같이 한번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게 숫자가 뒤집히면
안에를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그런 이번 주가 되겠습니다. 다른 이제 멘트들은 허리케인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내놓으셨어요. 이 남동부의 공급망과 특정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 또 보험 수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이 보험 섹터의 경고 메시지를 좀 내놨기 때문에 특히 은행들이 이렇게 보험 수가가 상승해서 비용이 상승할 때 압박이 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네. 이제 피해 본 분들한테 돈을 드려야 되니까 보험이니까 네. 그런 준비들이 은행 돈으로 해서 보험사를 통해 나가게 되는데 은행들은 과연 그러면 이런 기후 리스크에 대비가 되어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이유가 이 애틀랜타 연방은행 총재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 은행의 건전성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을 하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이야기를 왜 굳이 허리케인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고용 얘기하면서 그리고 물가 얘기하면서 이 허리케인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예의주시하겠다 이런 얘기를 어제 라파엘 보스텍 연은 총재가 내주셨습니다. 어제 애틀랜타 연은에서는 이 보스텍 총재의 발언과 함께 이제 GDP 나우가 또 나왔지 않습니까? 네. GDP 나우를 뭐 잠깐 시간이 난 김에 보자면 어제 같은 경우는 GDP 나우가 시장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상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경기가 굉장히 좋은데라고 여길 수 있는 요소가 조금 있었어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GDP 나우 애틀랜타 연은에서 발표하는 3분기 GDP 나우가 시장 예상치가 2.5%였는데 이게 말이 0.7% 포인트 높게 나온 거지 전달에가 2.5%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같은 수준의 GDP 성장률을 기대했었는데 애틀랜타 연은의 GDP 나오는 어제 나온 수치는 3.2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시장에서 경기가 건전하구나라는 건강하구나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게 만든 그런 애틀랜타 연은이기 때문에 보스틱 총재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균형 잡힌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시간대네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국채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지표들이 발표되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3년물 국채 금리, 입찰 금리가 나왔군요. 자, 전 단계가 3.44였는데 이번에는 3.87로 나왔고 이거는 시장에서 이제 금리 인하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에 채권 트레이더들이 금리를 높게 잡으면서 높은 수준에서의 금리 옥션이 진행된 걸로 보입니다. 3년물 3.87 그러니까 3년 뒤에 네. 3.87%로 국채 금리가 유지될 거다. 정책 금리가 유지될 거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이렇게 미리 선물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점 반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API 주간 지금 원유 재고죠. 자, 시장 예상치가 와 이게 뭡니까? 지금 요거는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깜짝 놀랐는데 오늘 새벽에 나왔던 거군요. 시장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API 재고량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환경적인 요소가 있는 걸로 판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허리케인이라든지 파업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생산 시설 가동 이런 부분에서 조금 영향이 있어서 지금 재고량이 많이 나왔던 걸로 확인이 되고 있어서 전 지금 깜짝 놀랐거든요. 방금 나온 건 줄 알고 지금 빨간색이 뻘겋게 돼 있어서 놀라긴 했습니다만 자, 지금 같이 보시죠. 계속해서 오늘도 지표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자, 30년물 MBA 모기지 금리 6.36%로 나왔고요. 자, 모기지 관련된 인덱스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모기지는 이제 부동산 관련 지표이기 때문에 네. 이제 금리가 어떻게 인하되고 얼만큼 인하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가 되면 대출 금리가 싸지는 것도 있고 네. 하지만 이제 그 대출을 해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비용이 더 드는 경향도 있고 이것들에 따라서 이제 모기지 금리가 결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해석은 한번 따로따로 확인을 해봐야 되는 측면이 있다. 다만 시장에서는 원스타죠. 지금 미슐랭 원스타 딱 좋습니다.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지표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지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표까지 봤고 조금 전 제가 보려고 했던 그 지표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자, 10년물 국채 금리는 아까 3년물이 3.87 네. 이렇게 지금 옥션이 나왔었고 10년물 거래가는 현재 4.047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4.047은 지난 8월 초
7월 말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시장에서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폭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크게 가져가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고 이미 시장의 채권 금리를 통해서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부 텍사스 원유도 1.8%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초단위로 지금 국제 유가가 조금씩 빠지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빠지고 있어서 전쟁 리스크가 줄어드는 걸까요? 지금 또 다른 소식이 없는 거 보니까 지금은 별다른 이야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큰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국제 유가에 영향을 줄 만큼 리스크 있는 뉴스는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남은 저희 3시간 반 동안 함께 하시면은 저희가 보통 이제 날이 넘어간 이제 12시 자정부터 관련 뉴스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네. 3부까지 함께 하시면 소식 한번 기대해 봄직하겠습니다. 오늘도 아마 새로운 뉴스가 나오는 날이고 최근에 이스라엘의 국방장관 그리고 미국의 국방장관이 미팅을 한다는 얘기가 오늘자로 있었습니다. 펜타곤에서 이스라엘의 국방장관과 미국의 국방장관 두 분이 만나서 이야기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자, 취소됐습니다. 취소된 여기까지 업데이트가 된 소식까지는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이스라엘과 미국의 관계에도 또 영향이 있는지 이 부분도 체크를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쯤에서 저희가 요새 조금 보고 있는 그런 지표 있잖아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과 지금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 관련된 이야기인데 어제보다도 0.4%포인트 올랐네요. 트럼프가 지금 오르고 네, 있는데. 트럼프가 좀 더 올랐습니다. 이 폴리마켓은요 공식적인 여론조사 사이트는 아니고요, 여론조사 업체는 아니고 일종의 배팅 사이트고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라든지 여론의 향방을 알 수 있는 정도로만 판단을 하는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는 53.2%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좀 더 지금 3일 연속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찔끔찔끔 올라가고 찔끔찔끔 있네요.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차이를 지금 거의 6% 이상, 7%까지 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주요 언론을 보자면 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부분 또 높기도 해요. 이게 이제 여론조사의 함정이기도 한데 우리나라 대선 때도 네. 여론조사가 안 맞아서 여론조사 업체에 대한 뭐 제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는 조금 그냥 판단하는 기준 중에 수많은 것 중에 하나로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지금 러스트벨트 중에 일리노이에서의 트럼프의 지지도가 지금 좋지 않은 걸로 나오고 있어서 만약에 트럼프가 완전히 승기를 잡는다, 공식 여론조사에서도 승리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일리노이를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요 중간에 있는 요 벨트의 한중간에 있는 일리노이 얼마나 이 표를 가져갈 수 있을지 요거를 조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미국의 대선 시스템이 되게 재밌잖아요. 네. 한 주에서 승리를 하면 그 승리된 표를 가져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의원 수가 있는데 그 대의원 수를 전부 가져가는 위너 테이크스 올이기 때문에 그 맘마미아에 나오는 노래 제목처럼 그것도 굉장히 재밌어서 표에서는 이기고 대선에서 지는 그런 결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같이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임마 변태님께서 뭐 여론조사는 어차피 가짜 아닌가 이런 얘기도 좀 해주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게 진짜다 가짜다 이게 실제로 그렇다 이거를 판단하기엔 좀 그렇긴 한 것 같고 일단 여론의 향방이라든지 그걸 통해서 최근에 DJT 그러니까 트럼프 테크놀로지 미디어가 굉장히 많이 오른 주가가 많이 뛰어오른 이 결과치 중에 하나가 그 원인이 이런 폴리마켓 같은 여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의 의견과 또 일론 머스크의 뭐 지원 유세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곁들여서 사이드 디시로 함께 본다는 점 이것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룸버그가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나 가져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국제 이야기를 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장 얘기를 하기에는 장 초반에 좀 얼어붙은 분위기가 있어서 분위기를 쇄신하는 차원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일단은 미국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과 소통이 안 된다. 그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이스라엘에서 이란에 대해서 어떤 공격을 할 것인지 알려주지 않아서 굉장히 답답하다라는 월스트리트 저널이군요. 월스트리트 저널발 기사가 있어서
요거 저희가 미리 예고를 해드리면서 좀 정리를 해왔는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국이 지금 frustrated가 됐대요. 굉장히 당황하고 약간 짜증이 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 계획을 공유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frustrated 됐다는 오늘 방금자 약 1시간 전자 뉴스입니다. 지금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 얘기도 오늘 장중에 이제 국제 정세 유가 얘기하면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방장관끼리 만나서 해결책 어떻게 할 거냐 논의하기로 했는데 어제 나온 얘기로는 네타냐후 총리,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그 국방장관한테 미국 가지 마세요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미국과 이스라엘은 정말 혈맹이잖아요. 네. 혈맹인데 소통이 안 되고 있구나 이런 것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사가 하나 나와서 짧게 소개를 이따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 아까 김주영 연구원과 이야기를 했던 구글의 반독점 관련 이야기가 또 준비되어 있고요. 지금 레딧 그러니까 일종의 레딧이라고 하면은 이 사이트는 뭐 미국의 클리앙이라고 할까요? 미국의 클리앙이라고 불리는 뭐 레딧은 지금 미국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이 레딧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했다는 또 의견이 나와서 레딧도 상당히 뛰는 모습이고 또 도이체방크의 뉴욕타임스에 대한 매수 의견도 나와 있고요. 여러 가지로 오늘 이번 주말 가까이 되면은 금융주의 실적 발표들이 또 연이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에 대해서는 미즈호에서 아웃퍼폼 의견을 내면서 지금 초반에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이 지금 섹터별로 보시면요. 브로드컴은 좀 다시 내려갔군요. 엔비디아도 음전을 했는데 아무튼 미즈호에서는 매수 의견을 냈다. 이런 얘기까지 전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장 상황이 좀 장 초반 오늘 9일장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0.5%, 브로드컴이 1.8% 정도 빠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테크놀로지, 반도체 섹터가 어제처럼 좀 성공적인 하루를 좀 보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장세가 빠질 수 있다.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뵐게요.